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준표 후보 지금까지 잘 되고 있지만 한 사람만 패는 전략으로 과연 윤석열 후보 따라 넘을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고 댓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드디어 20%를 넘었지 않습니까? 두 자릿수, 그것도 8월 10일에는 16.6%가 최고였는데 8월 21일에는 21.6%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같은 시기 윤석열 후보의 34.3%에는 뭐 조금 못 미치지만 3위인 유승민 후보의 10% 초반하고 4위인 최재형 후보의 뭐 5%, 6% 넘나드는 그런 퍼센트하고는 큰 차이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영학TV가 8월 초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간이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많은 악재가 돌출됨에도 지지도가 상승하는 분위기고요. 유승민 후보와 최재성 후보는 뭐 죄송하지만 답보 상태거나 하향세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론에 많은 기대를 모은 최재성 후보는 현재는 더 이상 상승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최재형 후보를 뭐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하시겠지만, 어쨌든 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장하면서 이 정권에 대한 정면 대결과 인물의 참신성이 많은 기대를 모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민심은 사실은 이 정권과 직접 맞싸우는 이슈 파이팅을 요구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여론조사를 분석하면서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의 약진은 어떻게 보면 이채롭기도 하지만 홍준표 후보의 갈록이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정치 팔단은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으로, 또 저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뭐 제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게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야권 대선 후보로 이렇게 빅2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어떤 조직이 있어서 조직의 덕을 크게 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알기로는 후보 캠프 내부가 그렇게 뛰어난 인력풀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더더구나 이때쯤이면 알게 모르게 여론몰이를 해야 되는 주류 언론의 어떤 프레임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주류 언론들이, 여러 가지 아는 정통한 언론들이 이때쯤 되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덕도 사실은 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언론들은 홍 후보의 직선적인 은행의 단면만 얘기하면서 후보를 재미삼아 등장시키는 우선거리 가십에 아직도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지발정제 뭐 등등,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야권 지지자들은 사실 냉정하게 홍준표 후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는 지지율이 20%대로 진입하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를 가시권으로 추격권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야권 후보 중 이제 빅2가 된 이유는 뭐 우선 분석을 해본다면 두 가지로 야권 지지자들한테 먹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홍준표 후보는 선거를 시작해서 내내 지금까지 선거 전략을 야권 선두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약점만 파고드는 데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 얼마나 많은 약점을 노출했습니까? 우선 야권 후보로서 정통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가정과 사생활 문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본인, 장모, 처 등등의 문제. 또 요즘은 과연 저 양반이 법 이외에 정책적인 비전이 분명히 있느냐, 정책적인 비전의 능력이 있느냐, 뭐 경제도 있고 통일도 있고 안보도 있고 또 정치적인 능력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우리 법으로 질렸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등등 그런 약점을 노출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이런 약점을 치사하리만큼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야권 후보들이 본인의 인물 댐댐이를 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가진 국민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좋게 말하면 포괄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어필하려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욕을 먹으면서도 어줍지 않게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런 선거 캠페인은 지금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선택과 집중으로
1위인 윤석열 후보만 패대는 그런 전략에 치중함으로써 야권 지지자들에게 돋보이는 전략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가 두 번째로는 이 정권을 향한 전투력이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는 그런 전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은 가능성이지만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단기 필마,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서라도 이 정권을 깨부술 수 있는 전투력과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보일 수도 있다. 그런 태세를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굳이 홍 후보가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강의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대표적인 예로 본인이 경남도지사 시절 보여줬던 강성노조에 의해서 그 휘둘리던 진주의료원인가요? 이 의료원을 공공의료원인데 국가 그 공적인 의료원인데 하루아침에 폐쇄시킨 그 과단성, 다시 말하면 일본 말이지만 좀 용서해 주신다면 독고다이 정신이 중앙정치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강단이 많은 야권 지지자들한테도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이런 전투력과 소신, 신념이면 이번 선거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국민들 약 60% 중도층까지 합해서 60%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야권 지지자들이 요구한 정권 교체 최선봉에 내세워도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야권 지지자들의 그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이 압축되면서 서서히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야권 지지자들의 어떤 그 기대는 아까 얘기하는 그 독고다이 정신이 결국은 본선에 가서도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 분명히 그 상대편 후보 이재명이 되든지 뭐 또 다른 사람이 되든지 분명히 그 사람들을 패대는데 까내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2강에 드는 게 홍준표 후보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야권 대선 후보가 더 나아가서 대권을 거머쥐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는 이제는 그 윤석열 후보에 넘기 위해서 또 다른 대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준표 후보는 사실 요번에 대권에 도전해서 안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국회의원 폼으로 달고 다닐지 모르지만 어디 다니면서 바둑이나 두면서 성격상 그렇게 노는 뭐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먼저 이건 정치공학적인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인 과제는 중도층을 어떻게 확장해야 되고 어떻게 중도층 표를 받아와야지 여기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정치도 보수 정당에서만 해왔고 보수의 또 본산인 대구에서 자랐다는 인연으로 지난번에 어렵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천신만고 끝에 당선이 되는 등등 보수 본색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얼마 전에는 전라도 강주 5.18 묘역도 갔다 오고 또 전에부터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홍카콜라도 하고 뭐 유튜브 또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과 한가해서 농구를 한다든지 뭐 잘 안 어울리지만 뭐 등등 그런 걸로 하면서 시대 변화에 맞추려는 노력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고 본인도 그런 노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보면 홍준표 후보는 후보 자체에 지금 구축된 캐릭터로서 지금의 정체성을 벗어나는 외연 확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중도층 확보를 위해서 쉽지는 않지만 결단을 내려서 안철수 대표와 정치적 결합도 고민해 볼 시점이고 방법이 아닌가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거 성격상 뭐 잘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도 지금 야권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안철수 후보와 결합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철수 안철수 대표도 후보가 아니죠. 안철수 대표는 야권 경선 막바지에 아니면 본선 때에 어떤 식으로든지 윤석열 후보가 끌어당겨서 조합을 시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럴 때 선제적으로 안철수 대표하고 결합이 가능하면 경쟁자 윤석열과 안철수 두 마리 토끼를 단 한 방에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도 아니겠습니까? 같은 의미에서 홍준표 대표가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민해 봐야 될 두 번째 과제는요. 이 모든 홍준표 후보는 겉에서 지켜보면은 문제 해결을 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본인으로 결론 짓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성정결 모두 홍준표가 결론내는 방식을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뭐 홍준표 캠프나 당 안팎에 또 기자들이나 방송인들 사이에 홍 후보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들도 우리 사이에서 보면은 바보 같은 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천재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이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홍준표 후보가 개인이 가진 탁월한 식견이나 그동안의 정치적 능력이나 경험으로 주변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는 능력을 분명히 가진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였죠. 하지만 지금 대통령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자기 편만 챙기고 자기 편만 위해서 일한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홍준표 후보가 많이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혼자만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대권을 잡고 5천만 국민을 위해 일할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 4,900만 명 하고도 99만 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홍준표 후보가 정치 구단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고 굳이 정치 8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부분이 걸려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한테 욕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변한 정치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그 후보에 맞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 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